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 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 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노지 봄배추의 생산 과잉이 우려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추 농가들이 배추값 바닥세에도 불구하고 노지 봄배추를 많이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산지에서 재배 면적 감축에 나서지 않으면 노지 봄배추 값이 월동 배추와 마찬가지로 바닥세를 지속하지 않을지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밭에는 노지 봄배추가 빼곡히 심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봄배추 식재 면적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봄배추 생산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달간 배추값이 계속해서 바닥을 치는 가운데 봄배추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배추 수급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농협경제지주의 2월 노지 봄배추 재배 의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노지 봄배추 재배 면적은 평년 대비 14% 증가한 2,533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면적의 평년 단수를 적용할 경우 노지 봄배추 생산량은 평년 대비 15% 증가한 21만 5천 톤으로 예상됩니다. 5월까지 출하될 겨울 배추 저장량도 평년 대비 22%나 많아 노지 봄배추 자율 감축 없이는 공급 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산지에서는 올해 봄배추 재배 과잉의 원인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배추 재배 증가세가 올해까지 관성적으로 이어진 점을 꼽고 있습니다. 노지 배추 농가의 경우 마땅한 대체 작물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작년 가을 배추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월동 배추 계속 이어져서 저장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 이열돼서 현재까지 왔고, 지금 봄에 봄배추 재배하는 농가들은 계속적으로 재배하던 면적이 있다 보니까 어떤 대체 작물이 없다 보니까 관성적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배추 농가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겨울 배추 저장량이 많은 데다 김치 수입량마저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 배추값이 예년 수준을 되찾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걱정이 많죠. 그런데 또 특히 이제 노지 배추 같은 경우는 소비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배추 소비가 줄어들고 특히 이제 수입산이 원래 많이 들으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 농민으로서는. 봄배추는 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으면 예년 수준의 가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한 특단의 수급 안정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노지 봄배추의 생산 과잉이 우려된다는 리포트였는데요. 농협이 이러한 노지 봄배추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배추 농가를 대상으로 자율 감축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별 자율 감축 목표까지 정해 적정 면적 유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농협이 노지 봄배추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배 면적 자율 감축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농협경제지주는 배추 가격 정상화를 위해 노지 봄배추 재배 면적 380헥타르 감축을 목표로 수급 조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80헥타르는 전국 노지 봄배추 재배 의향 면적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되는 봄배추의 경우는 지금 봄배추 시설 재배 물량은 꽤 줄어든 반면에 노지 봄배추는 평년보다 약 10% 늘어났습니다. 농협 경제지주에서 그것 때문에 노지 봄배추를 중심으로 재배 면적 감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 경제지주는 우선 지역별 자율 감축 목표를 부여한 뒤 우수 농협의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지 봄배추 재배 면적 감축에 나섰습니다.
특히 농민들을 대상으로 봄배추 자율 감축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국 노지 봄배추 산지 근처 사무소 또는 마을 입구 등 154곳의 현수막을 게시해 자율 감축 추진을 홍보 중입니다. 또한 노지 봄배추 재배농가 및 영농회장 등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배추 재배 면적 자율 감축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산지 마을 단위 간담회를 통해서도 배추의 적정 재배 면적 유도를 시행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노지 봄배추의 수급 생산 전망과 정식 의향 조사를 실시해 산지별 감축량을 자율적으로 정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 하던가 아니면 농협에서 하던가 이게 수급 조절을 위해서 이거 식품 면적을 정확히 데이터를 내서 이렇게 뭐 주려 신문을 하든가 이렇게 이제 관측 일보를 보내주잖아요. 또 보내주면은 그 어느 정도 거기 데이터가 이제 나오지. 근데 그렇지 아무래도 그런 정보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그래야 같이 공생을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최근 대전에서 열린 한국 무배추 생산자 연합회 정기총회에서도 노지 봄배추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농협경제지주의 노지 봄배추 재배 면적 감축 추진에 산지가 적극 참여하고 정부도 자율 감축 운동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지금 생산 원가의 반도 안 나오는데 생산량을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되는데 또 농민들이 그러니까 싸고 나면 또 비싸지 않겠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이렇게 정부에서 좀 가격금 적정 수준이하고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추가 폭락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재배 면적 감축 없이는 해결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재배 면적 자율 감축 대책에 노지 봄배추 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한때 왕의 열매로 불리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아로니아가 지금은 농가의 눈물로 전락했다는 소식 저희 뉴스24에서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위기의 아로니아 농가를 구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 대상에 아로니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자유무역협정 FTA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 대상에 아로니아를 포함시켜달라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분말 수입량이 늘어나 국산 아로니아 가격이 폭락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아로니아는 한때 왕의 열매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생산비도 못 건질 정도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생산 농가들은 가격을 떠나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2013년에 3만 원, 3만 5천 원이었던 것이 현재 1,000원 미만으로 30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찾들 않고 있습니다. 이 판로가 꽉 막혔습니다. 아로니아 값이 폭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으론 수입량 폭증이 꼽힙니다. 2014년 아로니아 분말 수입량은 2톤에 불과했지만 2015년엔 200톤으로 급증했습니다. 1년 사이 수입량이 100배나 늘어난 겁니다. 이후에도 수입량은 매년 꾸준히 늘어 2017년엔 520톤까지 기록했습니다. 수입량이 이처럼 급증한 건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가 한몫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수입하는 아로니아 분말 관세가 2017년 한 EU FTA 발효와 동시에 철폐되면서 EU산 아로니아 분말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7년 아로니아 분말 수입량의 98%가 EU산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FTA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 대상에 아로니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입 피해를 분석할 때 가공품은 제외하고 신선 형태로 수입된 농산물만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로니아는 분말이나 농축액으로 가공해야 섭취가 쉽기 때문에 생과보다는 가공을 거쳐 소비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국산 아로니아 생과와 수입 분말이 직접적인 대체 관계에 놓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FTA 수입 피해를 분석할 때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즉 농축액이라든가 또 가공품, 혼합 가공품으로도 수입이 되고 있어서 실제 수입량은 거의 800톤 이상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과로 환산하면
전체 우리 생산량의 한 50% 정도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아로니아 가격 폭락 원인이 분말 수입량 증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보단 국산 아로니아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가 가격 폭락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로니아 농가들은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오는 5월 FTA 피해보전 직불제의 품목을 결정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하늘만 보고 짓던 농사는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해 딸기 농사를 짓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스마트폰 하나로 딸기가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 건데 딸기의 품질뿐만 아니라 생산량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경 기자입니다. 전남 장성군에서 딸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장호 씨. 작년에 이 농장에선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올겨울 딸기 생산량은 다른 농가보다 60% 많았고 소득도 2배나 늘었습니다. 하우스 내의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와 일사량을 자동으로 조절해 딸기의 최적 생육 조건을 맞춰주니 품질이 좋아지고 생산량도 늘어난 겁니다. 환경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서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딸기는 겨울에 이렇게 하는 작물이라서 환경 관리가 잘 안 되면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확할 때 많은 그 과가 수확할 수 없는 그 비상품과가 되는데 환경 관리를 잘 함으로써 그런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수확량이 그러니까 더 많아지는 거죠. 이에 농촌진흥청은 딸기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기술 발전 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 농가들에게 스마트팜 빅데이터를 활용해 딸기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스마트팜은 ICT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융복합해 작물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농장입니다. 농진청은 2017년부터 2년간 딸기 스마트팜 농가 30곳의 환경, 생육 경영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여 딸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관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농가에 적용할 경우 딸기 스마트팜 농가의 연평균 생산량은 시바르당 7,288kg으로 일반 농가보다 1.9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딸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겨울철에도 일반 농가보다 무려 2.3배나 생산량이 많아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딸기 전 주기별로 촘촘하게 나눠가지고 그 단계별로 가장 최적의 환경이 무엇인가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팜을 하면서 일단 농가 입장에서 보면 좀 편해졌고요. 그 동일한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 비용이 덜 들었거나 똑같은 비용과 시간을 들였는데 생산량이 보통 한 30% 이상 는 걸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생육 초기 수확을 앞당기고 겨울철, 봄철에 안정적으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 모델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음 작기가 시작되는 9월 이전에 기업체의 기술 이전을 추진해 농가의 보다 정밀한 환경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농촌의 고령 농민들은 병원이 있는 읍내까지 나가려면 번거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농촌 주민들을 위해 농식품부와 농협은 찾아가는 의료복지 종합서비스인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충남 보령에서 올해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최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충남 보령시 보령종합체육관. 이곳에선 올해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농업인 행복버스는 농촌 지역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건강검진, 법률 상담, 농기계 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지역 곳곳을 찾아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2013년부터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행복버스가 찾아간 농촌 지역만 해도 354곳. 행복버스를 만난 어르신은 13만여 명이나 됩니다. 행복버스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자재들을 또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혼신을 다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날 발대식에는 보령시 남포면에 거주하는 어르신 500여 명 농민들이 대거 모였습니다. 또 고령 농민들에게 침 시술을 하고 시력 검사, 장수 사진 촬영, 법률 상담, 농기계 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돼 참석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잘 보여서 기분이 여간 상쾌하네. 네. 좋았어.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행사면 자주 찾아와야지. 내 건강을 위해서니. 농식품부는 올해 11월까지 농촌 지역 90곳의 어르신 4만여 명을 찾아 농업인 행복버스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특히 의료 복지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농촌은 병원과 의원 수가 도시의 8분의 1에 불과하고 농촌 주민의 50% 이상이 병의원을 이용하려면 20분 이상 시간을 들여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대형 병원과 협약을 맺고 농민들에게 찾아가는 건강검진, 침과 뜸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금년에 전부 90개소에서 행복버스를 운행할 계획이고요. 복지와 생활 여건 개선에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러한 행복버스 지원 사업도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금년에 한 2배 정도로 예산을 더 대폭 확대를 해서 더 활성화해서 추진할 그럴 방침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농협은 이와 별도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11월까지 25회에 걸쳐 농업인 행복버스를 추가적으로 운영, 모두 7만여 명의 농민들을 찾을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앞으로도 행복버스 지원 지역과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최다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이라 불린 이번 강원 산불. 산림뿐만 아니라 농장과 축사, 주택 등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혔는데요. 산림청은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이번 달 말까지 15일 연장하겠다고 밝히고 중앙과 지역 산불관리기관의 대응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림청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당초 오는 15일 종료해서 이번 달 말까지 15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당분간 국지적인 강풍과 건조주의보로 산불 위험 지수가 높은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4월 말까지는 전국의 산불에 취약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산불 진화 헬기 9대를 전진 배치하고 임차 헬기 3대를 산불 진화에 즉시 투입 가능하도록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들어 발생한 산불은 총 92건으로 최근 10년 평균에 비해 2.4배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를 위성 영상으로 분석한 결과 고성, 속초 등 5개 시군을 모두 합쳐 총 1,757헥타르로 분석됐습니다. 당초 산림청이 추정했던 총 피해 면적 525헥타르보다 실제로 3배 이상 많은 겁니다. 산림청은 국방부에 군 사격훈련 통제를 요청하는 한편 위험 경보 발령 시 해당 지역에 재난 문자를 발송해 주민들의 소각행위 자제와 산행 시 산불 안전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김하영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수산물이 앞으로도 우리 식탁에 오르지 않게 됐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최종심에서 우리나라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문제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WTO 최종심이 이례적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수입 농축산물 안전과 관련해 우리의 검역 주권을 지키는 데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예상 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WTO 최종심인 상소기구가 1심에서 식품 자체의 방사능 검사 수치만 고려한 건 잘못이라며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도 고려했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 WTO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식탁에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정부가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이 자의적 차별이자 무역 제한이라며 WTO에 제소했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당시 WTO 1심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규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상소로 최종심이 진행됐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비관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식품위생과 안전을 규정한 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힌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WTO 체제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우리나라와 관련된 SPS 소송은 총 6건이었는데 항소심까지 넘어가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은 농업계로서도 크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향후 수입 농축산물의 안전과 관련한 WTO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선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도 WTO 판례가 우리의 검역 주권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판결로 정부는 기존 검역 절차를 유지하면서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내년엔 2, 3학년, 2021년엔 모든 학년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1년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이를 통해 헌법으로 보장된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서민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학생 1명당 연간 학비 지출액은 평균 160만 원 수준입니다. 무상교육으로 이 부담을 덜면 직장에서 자녀 학비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농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가처분 소득이 월 13만 원꼴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면서 교과서 대금 등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연간 2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 학생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후부터는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는 시도교육 간의 예산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필요한 관련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해야 고교 무상교육 시행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증액교부금의 근거 규정과 무상교육 경비부담 특례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남도는 올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논타작물 재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달성 목표는 11,600헥타르로서 전남도는 농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타작물 생산, 수확, 판로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우선 타작물 재배 이행농가에 헥타르당 지원 단가를 인상해 조사료는 430만 원, 콩은 325만 원, 기타 작물은 340만 원, 또 벼를 재배하지 않고 휴경한 농가에도 헥타르당 28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논콩 재배단지 확대를 위해 콩 전용 수확기를 지원하고
생산된 콩은 농협을 통해 전량 수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매 가격도 특등을 신설해 전년도보다 7.1% 인상된 금액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수의사회는 최근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속초 고성 지역의 가축 및 구조된 개, 고양이에 대해 무료 진료 봉사 활동을 펼칩니다. 이번 속초 고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39개 농가에서 4만 1,000여 마리의 가축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 동물병원 원장으로 구성된 강원도 수의사회 회원들은 가축 진료반을 편성 운영해 전문적인 질병 치료 및 영양제, 해열제 등 약품을 지원합니다. 또한 화재 속에서 구조된 반려동물의 화상 치료 등에 대해 무료 진료 봉사 활동을 실시해 피해 지역 주민들과 축산농가의 빠른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도 농업기술원이 아린 맛을 제거한 흑도라지청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을 강원 블루베리 영농조합법인에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흑도라지청 제조 특허 기술은 도라지를 쪄 숙성해 아린 맛을 제거하는 건데 이 방법을 이용해 만든 흑도라지는 건도라지보다 사포닌 함량이 2.1배, 총 폴리페놀 함량이 3.2배로 증가했습니다. 기술을 이전받은 강원 블루베리 영농조합법인은 특허 기술을 활용해 기존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먹기 편한 스틱형 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경기인삼 산학연 협력단이 인삼 산업 발전을 위해 2019년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경기인삼 산학연 협력단은 도내 주요 인삼 산지인 연천과 포천, 김포 등 8개 지역의 인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인삼밭 관리 요령, 병해충 방제,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 생산 이력 추적 관리 등 다양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경기 인삼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 이력 관리, 제품 표준화, 해외 수출 유통 시스템 구축과 현장 컨설팅을 통해 200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